미얀마 군부가 한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모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미얀마군은 현지 업체와 오직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만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국제단체 Save the Children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어린 미얀마 희생자는 6살이었다며 미얀마의 상황을 두고 악몽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감시기구는 미얀마군에 의해 사망한 미얀마인은 총 5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국이 미얀마에 보내고 있는 도움이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가장 적극적이고 미얀마 군부에 엄청난 위협이 될 만한 실질적인 액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지 미얀마 군부가 이제는 한국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무모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얀마 양곤에 진출한 신한은행의 현지인 직원이 미얀마 군부가 쏜 총에 맞고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일 미얀마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발사한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된 신한은행 미얀마 양곤 지점 현지인 직원 A씨가 이날 오전 9시께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날 양곤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한국 관련 사망자입니다. 미얀마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 SNS에 A씨의 생전 사진, 피격 당시 사진과 함께 A씨를 애도하고 군부를 규탄하는 게시물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31일 A씨가 탑승한 신한은행 양곤 지점 출퇴근 차량에 실탄 사격을 가했습니다. 출퇴근 차량이 정차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한은행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당시 미얀마 나우의 이 여성이 머리에 총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사격은 단 한 차례였지만 이 여성에게 명중했다며 이 여성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결국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청와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주재로 NCS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는데요. 청와대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참석자들은 최근 미얀마 사태와 관련 미얀마 군경이 자국민 사상 등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유혈 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며 미얀마의 민주적 헌정 질서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책임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고 현지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의 안전 확보와 상황 악화 시 신속한 철수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경고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얀마 군부에 직접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며 국제사회가 미얀마 제재를 더 강력히 할 수 있도록 반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무기 수출 제재에 이어 이번에는 미얀마 군부의 신락 같은 희망과도 같았던 우정의 다리 건설도 중단시켜버리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얀마 교민사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미얀마의 경제협력 상징으로 통하던 양곤 달라 지역의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이 신한은행 미얀마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날 중단됐습니다. 자금을 대던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도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미얀마의 자금 조달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은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희망을 한국이 거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2019년 8월 미얀마 미래경제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기뻐했던 한국토지공사의 경제협력 산업단지 건설 역시 최근 사업 진행을 멈춰버렸고 토지 수용 절차를 담당하는 아웅산 수치 정권이 군부에 의해 쫓겨나 더 이상 사업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현대건설의 양곤 변전소 프로젝트 등 나머지 52개 미얀마 건설 사업도 거의 다 보류됐습니다. 한 미얀마 건설 관계자는 8년을 밤낮으로 일했는데 자국의 미래까지 잡아먹은 미얀마 군부가 원망스럽기만 하다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한 모든 외국 은행들이 전부 폐쇄해버린 가운데 해외 자금 송출이 유일하게 가능했던 한국의 은행들도 송출을 중단시키며 미얀마를 고립시켜버리는 한편 군부의 엄청난 자금줄이었던 한국가스공사의 미얀마 가스전 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강력하게 미얀마 군부를 제재하고 있는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외신들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한국에서 전두환의 군부 독재와 매우 닮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중을 향한 군부의 유혈 진압은 80년 광주항쟁으로 미얀마 군부의 마쿠 권력자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미얀마의 전두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 전두환 씨가 당시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로 20년째 군부 독재 중이었던 내윈 군 총사령관과 만나 각별한 사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두환이 한국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방법이 당시 쿠데타에 성공한 미얀마 내윈 군 총사령관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몇몇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와 손을 잡고 미얀마 군부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준 것이죠.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한 국제적 망신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더 앞장서서 미얀마 군부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연구소는 한국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41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학살에 가담한 1만 1852명의 공수부대원은 지금도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미얀마에서 자신의 인간성과 양심을 저버린 채 비인도적 살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군인들은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 국가폭력기관의 최말단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즉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이 물러나고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되찾은 후 재판이 열리게 되면 무고한 시민들의 폭력을 행사한 군인들 모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변명을 할 생각이라며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5천만 미얀마 시민들이 국제사회로부터 간절히 원하며 호소했던 것을 한국이 너무나도 시원하게 끄집어내 이슈화시켰고 주요국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진심이 통했는지 미얀마인들은 한국의 호의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진심이 우리를 눈물나게 합니다. 미얀마를 응원하고 함께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이 미얀마의 좋은 이웃 국가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한국은 매일 여러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서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대탈출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독일, 노르웨이 등의 현지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소개령을 내리거나 철수를 권고하자 한국행 임시항공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9호 항공기라는 명칭으로 한국 미얀마를 오가는 미얀마 국제항공 임시항공편의 4월 초 한국행 항공권은 현재 853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670달러보다 165달러가 오른 가격인데요. 외국인 엑소더스로 출국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 코로나 등을 이유로 운행 중인 국제항공편이 적기 때문이죠. 현재 미얀마 체류 외국인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항공편은 MAI 인천행 임시항공편이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제항공편 착륙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한국행 항공편은 예외적으로 외항선원 등 한국 송출 근로자의 귀국과 인력 교대를 위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얼마나 미얀마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전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얀마에서는 중국 스마트폰과 일본 자동차가 미얀마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5천만 미얀마 시민의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 배후에 있다고 지목된 중국, 미얀마 유혈 사태에도 말로만 떠들고 있는 일본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고 누구보다 가슴 깊이 미얀마인들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 한국의 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이번 수에즈 운하 사건으로 친일 대만 기업이 일본에서 한국 조선사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수에즈 운하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이 좌초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통행이 막히자 사고 발생 나흘 후인 27일에는 수에즈 운하에서 대기하는 선박들이 250척 이상으로 늘어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게 됐습니다. 이 선박은 일본 이마바리 조선이 2018년 9월에 건조하고 일본 선주 쇼에이 키센에게 인도한 선박입니다.
나름 최신 선박이죠. 용선사는 대만 에버기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선박이 강풍 때문에 좌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운하 전문가들과 글로벌 해운 서비스 업체인 GAC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 악화 때문이 아닌 일본 배의 결함 때문에 좌초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에버기븐호가 좌초되기 이전에 정전이 생겨났고 이 때문에 기능이 멈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이없게도 이 배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엄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이 일본산 선박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자 일본인들은 다급하게 혐한몰이를 하는 거죠. 해외 커뮤니티에서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고가 날 때마다 한국을 끌어들이는 모습입니다. 2016년 대만에서 버스 사고가 나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대만과 일본 언론은 한국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혐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버스는 일본 미쓰비시 제품이었고 이 사실이 밝혀지자 혐한 기사도 슬그머니 들어갔죠. 작년 8월에는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를 두고 한국에서 들여온 질산 암모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모리셔스에서 일본산 화물선이 역대급 민폐를 끼쳤을 때도 분명 한국 선원이 타고 있어 절이 됐을 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물론 두 사건 모두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이 에버기븐의 컨테이너선 20척을 수주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계약 규모는 2조 8천억 원으로 단일 선박 건조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입니다. 주목할 점은 에버기븐이 친일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친일 기업임에도 결국 기술력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에버기븐과 같은 계열사인 에바항공 역시 친일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에버기븐은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 조선 기업하고만 거래해 왔습니다. 2018년 에버기븐의 수주 기록을 살펴보면 12000TEU급 배는 삼성이 8척, 일본이 12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수주를 두고도 에버기븐이 워낙 친일 기업이라 일본이 10척을 수주하고 한국이 5척, 중국이 5척을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바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고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20척을 수주한 반면 일본이 수주한 물량은 단 한 척도 없게 됐습니다. 대만은 일본 조선업의 기술력 민낯에 점점 의심이 들다가 결국 이번 사고로 크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에버기븐은 세계 7위 선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에버기븐이 갑자기 일본이 아닌 삼성중공업으로 갈아탄 것은 삼성중공업의 컨테이너선이 고효율 친환경 선박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 컨테이너선은 선박 수명 기간 동안 연료 3만 톤과 탄소 배출량 8만 톤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버기븐이 삼성중공업에 건조를 요청한 선박은 연료 절감 기술과 스마트십 솔루션, S베슬이 탑재된 스마트 선박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기술이 약한 분야죠. 삼성중공업은 2025년 6월까지 에버기븐의 컨테이너선 20척을 순차적으로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컨테이너선이 그동안 꾸준히 사고를 내면서 일본 조선 기술력 논란이 일자 대만 기업은 16년간의 관계를 등지고 한국 조선사로 갈아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에즈 운하에서 역대급 민폐가 터지게 됐고 대만은 피를 봤으며 일본은 할 말을 잃게 됐죠. 이번에 한국 조선업은 미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에버기븐 수주 하나로 연간 목표 수주액의 65%를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올해 1분기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번에 삼성중공업은 에버기븐 수주를 따내면서 중국 2개 조선사와 일본 조선사는 물론 현대중공업까지 따돌리고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수에즈 운하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유럽에서 아프리카 끝을 지나 아시아에 닿을 수 있었지만 수에즈 운하가 생겨나면서 아시아로 빠르게 닿을 수 있게 됐죠. 이 때문에 물류를 담당하는 선박들은 수에즈 운하를 애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에즈 운하는 인공으로 조성한 뱃길이기 때문에 다른 항로에 비해 협소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화물선이 이 좁은 길을 다 막아버려 전 세계 배들이 수에즈 운하에서 대기 타게 생긴 거죠. 이번 수에즈 운하 사건을 정리하니 일본이 더 환장할 만한 소식이 드러났습니다. 선박 제조사, 선주사 모두 일본 기업인데 선박 보험사까지 일본 회사라는 점이죠. 로이터 통신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번 사고로 일본은 막대한 보상금을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선박을 복구해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데 일본 선박 때문에 다른 선박들의 운항에 차질이 생겼으니 이들에게도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수에즈 운하에서 발이 묶여버린 일부 선박들에 부패하기 쉬운 상품이 있다면 보상금이 또 추가되죠. 선박들의 인양 작업 또한 일본 보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물류가 멈춰버려 시간당 4,500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계산했을 때 10조 8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죠. 물론 이 액수는 최소 금액에 불과합니다. 화물 운송은 시간이 생명인데 발이 묶이게 된 선박들의 배송 지연에 따른 배상금뿐만 아니라 이제 막 운송을 출발하려는 선박들 역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프리카 해역을 지나 미국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일본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선사가 현재 보유한 자본을 탈탈 털어 배상금을 물어주고 파산할 수도 있겠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를 수습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직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일본 선박이 수에즈 운하에서 단순히 멈추기만 했다면 예인선으로 끌어 구조에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강풍이 불어 배 바닥이 운하 가장자리 흙에 박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이 더 커지게 돼 일본 선박을 완전히 빼내려면 최소 2주가 소요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3월 26일에는 일본이 더더 환장할 사진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 일명 수에즈 운하 근황이라는 짤인데 백길 흙바닥에 박힌 일본 선박을 고작 포크레인 한 대로 파내가고 있는 모습이 찍힌 거죠. 이 짤을 보고 네티즌들은 어느 세월에 그냥 배를 해체해라 등 조롱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 네티즌은 기가 막힌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배에 소녀상을 세우고 외신들이 계속 뉴스를 내보낸다면 일본 애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박을 빼낼 거라는 거죠. 3월 27일 선주사인 쇼에이키센 사장 히가유키 이토는 임원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는 올 들어 전 세계에 발주된 초대형 컨테이너선 총 66척 중 83%인 55척을 수주했죠. 1분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지만 조선 빅3 수주량은 이미 작년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러다 싸구려 벌크선까지 모조리 한국의 차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또 어떤 대박 소식이 터질지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